오늘 하루도 열심히 학교 생활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계실 경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을 활용한 대학 공부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1사학번 문예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제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굉장히 독특한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은 학습 방법,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공부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방법 중 몇 가지를 활용하셔서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먼저 이제 제가 이런 학습 방법을 찾아내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 자기주도적 학습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올라와서 들은 수업은 한국사 교재론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과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한글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한자를 잘 모르던 저에게 이 수업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 보는 한자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데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족보는 모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웬만한 과에서는 모두 다 선배들에게 받거나 혹은 과에서 내려오는 족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도 처음에 이러한 족보를 활용하여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족보를 통해서 한글로 쉽게 익히고 이 내용을 계속해서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중간 부분을 딱 제시해도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구나 외웠던 것을 토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족보를 활용해서 했는 공부 방법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도 저는 내가 노력을 안 했겠거니, 운이 나빠서였겠거니 다음번엔 조금 더 열심히 하자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족보를 가지고 공부를 하던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족보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족보 중에서 잘못된 내용, 오개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오개념을 발견한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라 해도 이 족보에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오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만의 공부 방법을 개발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족보를 수정하는 것부터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나중에는 저 스스로 학습 자료를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족보를 수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족보에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찾아보는 중에 오류나 오개념이나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게 되면 이 내용을 수정 테이프로 수정을 하고 여기 위에다가 볼펜으로 수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을 통해서 족보를 수정하였고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갈수록 많아지다 보니까 족보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들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로 공부하는 데 활용했던 족보들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발견한 오개념들을 수정 테이프로 수정하고 볼펜으로 기록한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보기 지저분하고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새로 아예 학습 자료를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학습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 방법을 활용해서 대학교 내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 조직자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선행 조직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배경 지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책이나 혹은 반드시 교과서나 수업과 관련된 내용의 교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접하게 된 내용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처음에는 언뜻 다가오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파악하는 정도에 머물러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선행 조직자, 배경 지식을 수업을 통해서 좀 더 확장하고 내용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설명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수업을 통해 중요 개념을 이해하고 또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집에 가서 다양한 자료, 책이나 인터넷 혹은 여러 가지 논문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내용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 심화된 내용들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생성하였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흔히 이야기하듯이 중요한 뼈대를 세우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EBS 교재나 기본서 혹은 개념서들을 활용하여 핵심 개념과 내용을 파악한 후에 여기에다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덧붙이고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을 활용하여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먼저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찾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한 다음 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역사교육과를 다니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네모, 그다음 중요 사건이나 인물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그다음 거기와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밑줄을 치는 방식으로 이제 자료를 분석하고 독해 도구를 활용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원리라던가 법칙을 독해 도구를 통해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파악하실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내용들을 중요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내용들을 이제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료가 한눈에 쉽게 들어오고 내가 계속해서 보는데 부담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사진과 그림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은 토기의 모습과 발굴 지역을 지도와 사진을 이용해서 시각화시켜 놓은 자료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은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그냥 줄글 형식으로 막연히 쭉 나열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줄글로만 나열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내용을 조직화하고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표를 활용해서 서로 다른 내용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차이점을 파악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여러 가지 자료들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친숙한 EBS 교재부터 또 기본 개념서 혹은 수업에서 활용하는 교재 또한 교수님이 나눠주신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이러한 핵심 내용들을 파악하고 내용을 심화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한 곳에 제정되어 있는 내용이 다른 쪽에서는 훨씬 더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책을 보고 이해 안 된 내용이 다른 자료에서는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자료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제가 만들어낸 학습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방식으로 만든 여러 가지 과목들과 관련된 학습 자료들입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고서양사 혹은 동양사, 한국사, 고대사, 중세사, 현대사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했지만 서로 각기 다른 과목, 다른 파트, 다른 주제에 대해서 다른 독특한 방식을 활용하여 학습 자료를 구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자료를 만들기가 끝났으면 그 다음엔 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라고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 내용을 자기 혼자 파악하고 혹은 핵심적인 내용을 암기하고 외우고 책상에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공부고 그것이 이제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을 활용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에 매몰될 수도 있고 자기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 네트워크라는 방법입니다. 교육 네트워크는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 네트워크 중에서 특히 두 가지를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멘토링 수업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초등학교 학교 역사 멘토링을 나가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던 장면이었는데요. 제가 대학에서 배운 내용, 그 다음에 주로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가르치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했던 수업에 대해서 집에 가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고 이 내용은 이렇게 가르쳐 보는 것이 어떨까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업을 해야 되는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개념들 혹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개념들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터디 그룹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터디 그룹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또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스터디 그룹 중에서 역사 토론회라는 것을 저희 학우들과 동기들과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있는 어떤 동아리라던가 혹은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그런 스터디 그룹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서로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자기가 발견한 독특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주고받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할 때도 반드시 강의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혹은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시간도 반드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었지만 다양한 학과를 가진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식, 다양한 스터디 그룹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토론회 스터디 그룹을 활용하다 보면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신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된 내용들을 서로 비교하고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한 번 더 파악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보람차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고 또한 이 방법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방법을 발전시키고 자신만의 학습 방안을 찾는다면 굉장히 뜻깊고 보람된 대학교 4년이 될 것입니다. 모두 보람차고 행복한 대학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